김혜정 배우님께서 잠깐 화장실을 가셨다고 하니까요. 그 사이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조금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또 승조 역을 맡은 이금주 배우님 함께 하시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민이고요. 연출했고 그리고 3부에서 저희 실제 어머니 김혜정 배우님과 함께 아들 동민으로 출연했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궁금한 거 뭐든지 여쭤보시면은 오늘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부에서 승주 역할을 연기한 이금주 배우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긴장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 서울독립영화제 본선 장편 경쟁작 중에 한 편이고요. 이 작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대상작, 한국경쟁부문 대상작이기도 합니다. 신동민 감독님의 이제 전작에서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이 영화의 어떤 밀도감을 또 느끼셨을 것 같고 오늘의 또 이 분위기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많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감독님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배우님에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계신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약간 영화의 어떤 GD의 연장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사실 감독님께서 사실 이 3부 구성도 좀 흥미롭지만 어디서부터 좀 시작이 됐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 연출 의도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출 의도를 좀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어머니의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효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성공하신 건가요? 네, 우선 효자인 척 해봤고요. 네, 좀 어머니가 그 이전작 바람한기를 걷어가다오에서도 배우로 나오셨는데 그 영화 찍고 나서 왜 자기를 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술주정뱅이로 그랬느냐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좀 부잣집 사모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부자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어울린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한참 했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또 로또가 있지 그 호랑이 2마리가 저희 방에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거를 꿨고 그리고 한 2-3달 뒤에 해가 지났고 그게 호랑이 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저는 로또 2장을 샀는데 로또는 되지 않았고 영화를 찍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1부, 2부 주인공이 또 호랑이띠셨고 그렇게 영화를 뭐 결국에는 어머니 혹은 뭐 로또의 꿈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잘 오고 계시는 거겠죠? 지금 길을 헤매지 않았을까? 혹시 스태프분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금주 배우님, 네. 사실 올해 2편의 영화로 서독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초의 기억이라는 또 다른 본선 경쟁작이에요. 네. 딴 데 가서 헬멧 어서 오세요. 예. 금주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있는 동안 한숨 돌리세요. 네. 그 금주 배우님의 그 2편의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동민 감독님 작업에 좀 합류하게 되셨는지 2부의 서사를 어떻게 좀 책임지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정말 영화 자체도 많이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함께하게 된 것도 원래 제가 안성경 감독님 연기 워크숍에서 연기를 배우다가 그때 당시에 장건재 감독님과 조감독으로 신동민 감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만남이 그렇게 됐고 그 영화도 이제 뭐 아버지와 뭐 우리의 가족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 때마침 신동민 감독도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눈 장본인이라서 자기 영화를 구상하시면서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저랑 민주 배우님을. 하지만 또 두 영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다른 영화이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고 대뜸 저한테 전화하셔서 영화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좋다 이러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또 세세한 이야기들을 아마 질문을 더 해주실 것 같고요. 어서 오세요, 예, 혜정 배우님. 네, 기다렸습니다. 네,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숨이 차네요. 옆에 가서 막 아는 사람 찾느라고 한참 헤맸어요. 영화 오늘 극장에서 다시 보셨죠? 예. 네, 어떠셨어요? 전주에서 상탈 때 한번 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역시나 볼 때마다 또 눈물 나네요. 아, 예. 오늘 관객분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바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선착순 세 분에게 생각과자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께 안경 쓰신 분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에서 부재하는 존재랑 부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일단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모티브가 되신 것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3년,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영화 속 3부에 나오는 그 장소에 뿌렸고요. 한탄강에 좀 뿌려달라 그랬는데 강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어서 못 뿌렸고 산 올라가다가 뿌렸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계셨고요. 남편이시니까. 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좀 영화를 구상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셨는데 제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네. 들어주십시오. 네, 뭐든 오늘 답을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아, 예. 네. 그럼 그 사이에 간단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사이에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그 GB 영화 속 장면 GB에서 두 분의 그 좀 아마도 정말 진솔한 대답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같은 질문이지만 또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배우로 아드님과 같이 작업을 한 두 편의 영화를 또 같이 하셨고 왠지 더 이제 욕심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의 길에 대한 어떠세요, 혜정 배우님? 작업에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면이 좀 즐거우셨습니까? 모든 게 제 인생을 찍고 다 비치는 거겠지만 하여튼 모든 게 다 재밌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기억나고 잊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또 맨날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좋게 또 이렇게 생각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니까 네가 만약에 나를 또 다시 찍는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나오게끔 열심히 다큐멘터리로 열심히 잘해요. 잘 나온다는 게 부잣집 이런 건가요? 아까 오시기 전에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원래는 그런 또 소망이 있으셨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음. 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감독님의 저는 이 3부 구성이 굉장히 뭐랄까요? 서로 다른 개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선 어떤 서사가 기단처럼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약간의 차이와 변주가 뭔가 이상한 우리에게 기시감을 불러일으킨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서사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인지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애초부터 좀 이런 형식, 이런 구조를 좀 떠올리셨던 건지 작업의 어떤 큰 틀이 어떻게 좀 완성이 된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3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영화 찍은 이유랑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영화 찍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냥 커다란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그리자라는 거였거든요. 우선 제가 영화를 찍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랑 비슷한 어떠한 시간을 공유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그런 감정들도 느끼고 또 어머니가 딸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럼 그 딸들이
만약에 내가 딸이었다면 어떻게 자랐을까? 내가 아니라 그 다른 딸들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함께 존재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청개구리라서 그 이전 작품에서 처음에 의도치 않게 3부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왜 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다.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떤 질문 해주시냐에 따라 다음 작품의 구조가 또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그 일정 부분 내 어떤 이야기를 조금은 이제 영화에 얼마가 사전 작업이 또 이렇게 드러내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또 그게 사실 극영화라는 형태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또 해보고 싶은 약간 묘한 어떤 줄타기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어떠셨을까? 뭐 혜정 배우님 재밌다, 즐거웠다라고 하셨지만 또 약간의 속내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전화 받으셨을 때 그 스토리를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배우님. 어떤 분께서? 금주 배우님 먼저. 저 먼저. 네. 먼저 전화 받았을 때 동민 감독님이 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영화에 사용할 거라거나 그런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진 않았고 실제로 영화상에서도 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사실 사용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머님이랑 동민 씨의 인생에 제 인생의 어떤 교집합 같은 부분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뭔가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사실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찍히고 나서 보니 아 정말 이 사람과 그리고 또 어머님의 인생에서 나랑 닮은 부분이 참 많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깜빡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걱정, 부담 혹은 뭐 정말 그런 전혀 문제되지 조금 않을까? 창피했죠. 예, 솔직히 말해서 조금 창피했어요.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엄마가 또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 저것도 아니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러 가고 술 취하면은 노래방 갑니다. 가고 좀 노래하지 되니까 그래야지 속 답답함이 다 풀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찍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 그냥 재미나게 즐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질문이 좀 생기셨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항상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호기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 간에 함께 작업을 하는 게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이 두 분이 또 더군다나 연기력도 되게 출중하시고 그래서 그 예술성의 원천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드님으로 봐오신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이렇게 이제 감독으로서 또 작업하신 기간도 있고 한데 그 아드님의 두 가지 모습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건 진짜 질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대학교를 3군데나 다닌 줄 몰랐어요. 저는요. 두 군데인데. 근데 맞아요. 제가 이렇습니다. 워낙에 사는 거에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미쳐서 그냥 막 사는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조금 그렇게 살았어요. 한 7, 8년? 거의 10년을. 그러다가 이 영화 찍으면서의 계기가 돼갖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개가천선이라 그러나? 조금 용이 된 거죠. 괜찮아요. 지금은 잘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감독으로서의 그 모습과 아드님을 평소에 그거 좀 다른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으셨답니다. 예. 그냥 감독으로 찍어도 그냥 아들, 내 아들. 그냥 특별한 생각이 별로 아직까지 없네요. 더 영화를 더 찍어봐야 하나. 예술의 원천. 네, 네. 우선 뭐 예술 예술성. 굳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도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작업자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뭐 엄마가 자꾸 사고를 쳐서 예,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약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강아지 키우거든요. 뭐 강아지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쁘잖아요. 오늘 사진을 찍고 뭐 내일 찍고 뭐 1년 뒤에도 찍고 한 번 찍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냥 계속 찍는 거고 매일 날이 달라지고 뭐 고양이 개 털이 달라지고 뭐 나도 나이 먹고 상대방도 나이가 달라지고 감정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뭐 시간이 계속 다르게 나와 만나니까 계속 찍는 게 아닐까 뭐 싶습니다. 그 감독님이 연기도 직접 또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에 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용기와 결단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힘들더라고요. 맨날 남 연기만 시켜봤지 제가 연기를 처음 해봤는데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고 배우를 찾아야겠다. 어떤 배우가 있는지 뭐 주위에서 뭐 이리저리 찾아보고 했는데 외국에서 배우를 섭외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연기력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이미지의 문제도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제 영화를 뭐 이렇게 너무 TMI일 수는 있어도 유사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1부와 2부, 2부와 3부, 뭐 1부와 3부 뭐 각각의 유사성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와 제가 닮아 있고 나와 아빠가 닮아 있음을 영화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겠다. 내가 영화에 출연하면 내가 연기를 뭐 못하겠지만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거면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금주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그 두 분이 그 신동민 감독님이랑 어머니께서 배우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영화를 봤는데 이제 금주 배우님은 실제 배우님이시니까 영화를 처음에 출연하기로 하셨을 때 결정하셨을 때 뭔가 문외 아닌 저로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실제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영화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좀 기대감, 설레임 같은 게 있었던 건 워낙 전작에 이제 바람과 안개를 걷어가다에서 어머니의 연기를 봤었고 그때 화두가 약간 그거였어요. 연기는 어쨌든 이렇게 인물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배우가 응축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작업인데 이 두 분은 실제로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살아오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내가 같이 연기를 하면 어떤 흐름들이 나올까 그런 게 되게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과 동민 감독님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과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를 제안을 받았을 때 약간 동민 감독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저도 아버지가 그때 이제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딱 그때 한참 힘들 때 이 영화 제의를 받아서 이거를 아빠가 아프신데 내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아버지 간병도 하고 뭐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뭔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실제 이금주로서의 시간이 이 영화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 찍고 보니 이제 저도 이 영화 다 촬영하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작업했던 걸 돌아보면서 아빠에 대한 마음들이 참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거를 영화에 비춰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민 감독님한테 감사한 건 저도 어머님의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항상 아빠만 이렇게 저의 어떤 결핍이라서 바라봤던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 작업 전과 후가 굉장히 뭔가 제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많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감독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전 단편 영화 감독님 영화 중에 당신에 대하여나 지금 이 제목에 당신으로부터 이런 제목이 있어서 네. 감독님이 영화 찍을 때나 혹은 삶 속에서 당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나 대사가 뭔가 서로 위로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의도가 어떤 의도인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당신이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거리가 있고 근데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면서 좀 애정도 섞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당신이라는 단어를 상대방 욕할 때도 쓰잖아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신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신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하진 않고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에는 아빠가 당신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다 찍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당신이 어머니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영화를 찍고 편집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뭐 이 정도일 것 같고 뒤에 질문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항상 서로 간에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들이 맞아요. 등장하는가? 뭐 특별한 이유 없고요. 그냥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모두가 영화 속에 나오는 모두가 서로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고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싶어서 그런 영화를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이제 마무리를. 예, 저기 맨 뒷줄에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이제 전작을 봤을 때는 제목에서도 이제 명시돼 있듯이 바람이랑 안개가 나오기도 하고 동민이 자전거를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가는 장면이나 혜정 배우님이 안개를 부르는 장면 때문에 그 바람이랑 안개라는 이미지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과 추억을 간직하고 또 거기 뿌려달라고 했던 강이라든가 이제 시 낭송의 소모임에서 이제 낭송하게 되는 물에 대한 그런 기억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아마 배우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바다 뭐 추운 바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쓰신 건가요, 배우님? 네. 그 시는 이제 동민 감독님이 저에게 아버지와 관련된 시를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아빠가 계곡 갔을 때를 떠올려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중에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물에 대한 기억이 제목이 물의 기억인가요?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물의 이야기. 아, 네, 물의 이야기. 제목은 제가 안 지어가지고. 아, 제가 지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럽니다. 네, 좀 오늘 그러네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많이 알아가네요. 네네네. 이제 더 질문 주신 게 각자 좀 어떤 물에 대한 그 인상, 네, 어떤 기억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금주 배우님, 또 감독님. 저는 물 하면 사실 좀 원래 썼던 시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미지가 제가 이렇게 얕은 물에서 이렇게 발을 보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항상 이제 아빠는 장난꾸러기 약간 무서운 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처럼 뭔가 도전을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막 깊은데 자기 혼자 가서 놀고 있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깊은 물 속에 아빠가 있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물속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차가우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서 출발했다가 근데 또 그러다가 그 물에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나와서 따뜻한 바위에 앉아서 이제 아빠랑 이것저것 라면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 그래서 저는 좀 물이 저한테는 깊고 무섭기도 하지만 따뜻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영화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대신 대답해 주시죠. 네. 네. 저희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더 있다고 그래요? 해서 네. 네,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물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거면 한탄강이죠. 거기 사실 한탄강 강에다가 매일 낚시하던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해달라고 유서를 쓰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영화에 나왔듯이 강이 얼어가고 계단 위로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다가 버린 거 그거만 생각이 나지 뭐 한탄강 강이라고 물이라고는 놀러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럼 예. 실제로 놀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예. 사실입니다. 현재 그 로또 맞은 것만 빼고 예. 그것만 빼고 모든 게 사실. 그리고 차 안에서 대화 나눈 것도 처음으로 대화 나눈 거예요. 어떻게 만났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인상이 너무 깊고 참 좋죠. 영화 처음 보시고 나서 제가 집에서 우선 보여드렸는데 그때 가편집이긴 했는데 너 이번 영화는 망했다라고 하셨어요. 재미가 없다고. 본인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정확한 코멘트. 아니 근데 그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 시나리오라는 것 우리가 통상의 어떤 뭐 지문과 뭐 대사 이런 시나리오라는 형식이 있었을까? 감독님 작업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사가 있었고요. 거의 완벽하게 대사들이 있었고 다만 현장에서 그것들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바뀌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예. 네. 금주 배우님 좀 이따 말씀하실 겁니다. 예. 네,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날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네. 공간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도 배우들이 어떤 말을 할지 정해져야 알 수 있는 거고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 없이 좀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주 배우님? 예. 아, 네. 근데 진짜 실제로 1, 2부는 다 글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배우로서 조금 처음엔 힘들었던 건 막 대사를 외우고 준비를 해서 이런 상황일 거야 상상을 해가는데 막상 가면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연하게 생기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진짜 너무 힘들다 이 감독님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촬영 갈 때 준비할 게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내 눈 앞에 보이는 사람 이야기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그래서 한 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료 나중에.
결말은 약간 좀 그래도 훈훈하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그 엔딩에 대해서 아까 어머니 혜정 배우님께서 좀 약간 힌트 아닌 뭐 어떤 혜정 배우님의 해석을 좀 덧붙여 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복권에 아 예. 로또만 아, 빼고. 로또를. 근데 예. 로또가 진짜 됐으면 참 좋았을 거. 아, 예. 저도 저도 너무 대사가 아쉽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있는 생각 그대로 네. 네. 예, 영화 찍은 거예요. 그 딱 정말 뭐 한탄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숨소리가 이 영화에 정말 약간 경쾌한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다른 또 세계 영화는 끝났지만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 만들어내는 어떤 숨구멍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엔딩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주 배우님. 오늘 정말 너무너무 춥던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처럼 또 누군가의 아버지 또 아빠 가족들 그런 관계들을 떠올리면서 좀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빌려주신 어머님이랑 동민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정 배우님.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찍은 거니까 그냥 일단은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화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요. 뭐 사실 저 아이라서 좀 굉장히 좀 괴로운 편이었는데 뭐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좀 있고 예,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예, 좀 짧네요. 생각보다 짧아서 또 자리를 마련해 네. 주세요. 아, 마련해야죠.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고 예, 우선 아무튼 좋은 기억으로 계속 항상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객들이랑 만나는 순간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도와주신 분들 네, 네. 감독님 네. 한 혹시 저희 영화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진욱 촬영 감독님 계시고요. 아, 네. 한번 예. 저희 뭐 배우 자리에서 바로 예, 일어서셔서 목례 정도 해주셔도 예, 좋습니다. 이호준 가능하시다면. 팀장님도 배우분 계시고 네, 그 아까 그 예, 극장에서 뭐 지원을 하셨던. 좀 빠르게 불러보면은 뭐 임동규 씨, 뭐 이혜미 애니메이터도 있고요. 네. 뭐 장병섭 씨, 뭐 네. 초록 씨, 이담 씨,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예,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 박수 한 번만 쳐드려도 될까요? 네. 아,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일어나시죠. 파이팅.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영화 이렇게 함께 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같이 또 기쁜 마음 나누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이 작품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라서 다음 또 더 긴 이야기 할 자리가 있기를 빠른 시일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아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좀 말을 붙여달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뒤에 또 SNS나 또 감독님과 영화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까요?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